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입찰표, 입찰 방법,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과 또 입찰 보증 금액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 신분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아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막도장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찰 보증금액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만 재매각의 경우에는 20% 또는 30%이기 때문에 공고란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입찰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기압수표 한 장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한 장의 입찰표에 한 개의 사건 번호나 물건 번호를 기재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입찰표의 기재 요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당 란 입찰표에 보면은 칸칸이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해당 란이 있습니다. 해당 란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좀 당황을 한다든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숫자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간혹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연습을 좀 하면은 아무래도 그 긴장감이라든가 등등이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기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때 주소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때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를 해야 되겠고요. 도장은 반드시 날인해야 됩니다. 다만 이때 도장에서 손도장은 안 됩니다. 손도장은 효력이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인란을 공란으로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다 기재를 해야 되겠고요. 이때 본인은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날인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매수 가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제시하는 최저 매각 가격의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은 관계없습니다만도 이하는 입찰을 해봐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의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아까와 같이 20% 또는 30%도 있다. 다른 말로 2할 또는 3할도 있다라는 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매각의 경우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기재는 절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용지를 받아서 다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괄 입찰 시에는 한 개의 용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한 개인데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에는 사건 번호 외에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물건 번호를 입찰 관련 서류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입찰 번호를 기재를 안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물건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물건 번호를 공란으로 그대로 두면 되겠죠. 물건 번호가 있는지 여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각 공고에 물건 번호가 기재해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입찰 보증금 봉투입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는 지난 강의에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봉투 앞면에 여러분들의 인터넷을 출력해서 보면은 봉투 앞면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그 다음 물건 번호는 매각 공고에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물건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공란으로 둔다 그랬죠. 또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면은 뒷면에 날인의 표시가 있는 부분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에도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자는 대리인이 되고 날인도 모두 대리인의 도장으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봉투입니다. 입찰 봉투의 앞면에 보면 똑같이 입찰 보증금 봉투와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자의 성명을 똑같이 기재하고 이때 다만 공동 입찰의 경우에는 공동 입찰자 목록의 상단에 있는 자의 이름을 쓰고 그 외의 인원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입찰 봉투는 위의 접는 선을 접어서 호치키스로 찍고 가운데 접는 선은 입찰함에 넣을 때 사건 번호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앞면이 속으로 들어가게 반으로 접어서 입찰함에 투입하면은 모든 것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입찰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듣는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프린터를 해서 직접 한번 실기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